안녕하세요. 입시양명입니다. 여러분은 고등학교 3년 동안 어떤 활동에 주력하셨나요? 지금 일관된 목표로 계획된 활동을 진행했었던 학생들은 현재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할 때 크게 무리는 없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다양한 활동에 무조건 참여했다고 해서 좋은 학생부와 자소서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수시 학종 자기소개서 2번 작성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1번 학업 역량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알아봤는데요. 2번 자기소개서는 1,500자의 분량으로 에피소드 3개 이내로 써야 되는 항목이죠. 고등학교 3년 동안 스스로 가장 노력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어필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학생이 고등학교 3년 동안 어떤 내용에 주목해서 또는 주력을 해왔는지 이 부분은 진로랑의 연계성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사실 이렇게 뚜렷이 문이과 구분이 되지 않고 융합형 인재상을 많이 보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내가 꼭 진로가 목표가 뚜렷지 않다고 해서 자기소개서 2번 항목이 그렇게 크게 유의미하지 않다거나 이런 내용들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융복합형 인재상에 맞는 문이과적인 성향을 다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면 오히려 풍부하고 다채로운 자신의 활동 경험을 통해서 나의 잠재된 역량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소개서 2번은 고교 재학 중에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 여기서 의미 있는 경험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지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의미 있는 경험이라는 것은 내가 반드시 학업적인 성장이 일어났다거나 수상을 했다거나 하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던 활동이면 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체득한, 나는 잘 몰랐는데 이런 활동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게 나에게 맞는 공부 방법이었네. 라는 걸 깨닫게 된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소중하다고 여겨지는 경험.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고등학교 3학년 동안 우리 학교에 이 프로그램을 접하지 못했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진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못했을 텐데, 또는 내가 이렇게 내적으로 성숙한 학생이 되지는 못했을 텐데, 또는 인문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인문학이 필요하다구나라는 생각을 못했을 텐데 라는 식으로 학교 생활의 경험이 나에게 정말 의미 있는 어떤 생각과 사고의 확장을 일으키게 했다거나 가치관의 변화 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에게 유의미한 경험이었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의미 있는 경험이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내가 매진했었던 일, 즉 나에게 뭔가 실질적으로 학업적인 부분에서 성적이 오른다거나 아니면 이거를 꼭 해야 상을 탈 수 있어 이런 내용이 아니었더라도 내가 정말 즐겁고 재밌고 또 적성을 찾아나가는 그 과정에서 내가 소중하다고 여겨졌었던 고등학교 3년 동안의 어떤 사례라면 그것도 이번 항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에요. 또 나에게 영향을 줬던, 나에게 정말 영향을 미쳤던 멘토에 대한 이야기도 괜찮고요. 또 그런 멘토가 실제 학교에 어떤 강연을 왔었던 실존 인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접했었던 다양한 독서 활동 중에서 간접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인물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책의 내용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잘 스토리를 만들 수가 있는 부분들이 되죠. 네. 그래서 이런 유의미한 의미 있는 이라는 경험 전제 조건을 잘 생각해서 내가 3년 동안의 의미 있었던 활동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이렇듯 자기 자신,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어요. 남의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고 책의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 내 경험이에요 라고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의 어떤 표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내 이야기를 쓰는 것이 자소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만의 이야기라는 것은 사실 학생부에 잘 드러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경험, 사례 등으로 진솔하게 어필을 하셔야 되고 때문에 나라는 사람의 특수한 경험이 일반적이거나 추상적이거나 상투적인 표현으로는 드러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내가 잘 아는 나. 사실은 자기소개서는요.
학생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또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라는 것이 만약에 이제 아직 지금 저학년 학생들이라면, 저학년이라고 하면 이제 고등학교 진학 전에 중학교 3학년 학생, 2학년 학생 이런 학생들이라면 사실은 고등학교 진학하기 전에 저는 자기소개서 한 편을 써볼 것을 권하기도 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이제 학교 생활을 열심히 따라가지만 스스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반성의 계기는 사실 쉽게 갖기 어렵거든요. 근데 자기소개서를 써보면서 내가 그동안의 학업 과정을 돌아보고 학교 생활을 돌아보고 아, 나는 어떤 아이였구나라는 자기만의 어떤 자아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조금 미흡했던 거, 아쉬웠던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고등학교 진학해서는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내가 미리부터 잘 계획을 세워야 되겠구나라는 동기부여가 되는 측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의 스토리를 끄집어내는 연습은 사실은 대학 진학 외에도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이다 생각하고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투적, 추상적 표현은 지양할 것, 이거 염두에 두시고 학교 생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느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자기소개서를 시작하는 가장 기본 단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학교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나의 PR, 서류, 내가 상을 타지 못했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상을 타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과정을 어필하면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꼭 수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노력했었던 부분에서의 어떤 스스로 내가 칭찬하고 싶은 나, 이 부분을 설명하면 되는 것이죠. 또 내가 다양하게 경험했었던 활동들이 학교생활 기록부에 다 일일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다 하더라도 입학사정관들과 교수님들은 이 학생이 어떤 아이인지 궁금해. 아, 이 학생은 학생부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지만 정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학교 생활을 했었던 아이구나 궁금한데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소재, 사례, 스토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학교 생활 스토리, 나만의 학교 생활 스토리를 여러분들 재밌는 드라마 한 편 보면 어때요?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게 기승전결 그리고 드라마틱한 어떤 극적 요소도 들어가잖아요. 내 자소서도 다른 사람들이 드라마틱한 요소를 좀 느낄 수 있게끔 구성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런 자신만의 스토리를 그냥 평범 무난하게 쭉 나열식으로 쓰지 말고 기승전결의 전개 구도가 있는 스토리로 만들 때 약간 내가 좌절했거나 실패했던 경험도 역으로 긍정적인 면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쓴다면 아마 재미있는 자소서 스토리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는 사람의 전공적 합성, 발전 가능성, 공동체성, 구체적 활동이 다 보여줄 수 있는 자소서를 써야 하는데 이번 항목에서 어떤 활동이 왜 의미 있고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3개 이상으로, 3개 이내로 기록을 해야 되는 것이죠. 1500자니까 3편의 에피소드를 500, 500, 500 이렇게 해서 구성하는 방법도 있고요. 만약에 내가 3개의 얘기거리를 다 끌어낼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2개나 1개 정도로 심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에요. 3개 이내기 때문에 양이 뭐 사례가 많다고 해서 좋은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2개 정도를 750, 750 정도 분량 비중을 둬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사실 하나의 스토리만 쓰기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2개에서 3개 정도의 그런 에피소드로 분량에 맞춰서 작성하시는 게 좋고요. 왜, 어떻게, 그 다음에 그 어떻게를 거친 결과, 그 결과를 통해서 느낀 점, 이런 순서로 내용을 구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어떤 특장점, 나는 이런 특성이 있어요. 나는 이런 장점이 있어요. 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필을 해야 되는데 가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거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적성이 뭔지 모르겠어요. 적성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가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한다고 했을 때 제 성적이 조금 좋지 않으니까 그 직업을 가질 수 있을지 또는 그 학과로 지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적성하고 직업은 별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거를 일치시켜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은 가지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성이라는 거는 어떤 외부적인 뭐 요구사항이나 이런 게 없이 그냥 자유로운, 나 스스로 자유로운 상태에서
내가 스스로 즐겨 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같은 수업 시간이라도요,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의 칠판, 판서 필기를 정말 꼼꼼하게 온갖 색깔 펜으로 깔끔하게 정리하는 데 집중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하나라도 틀리면 화이트로 지운다든지 아니면 아예 새로 새 장을 쓰는 학생들도 있죠. 어떤 학생들은 그런 필기보다는 가만히 이렇게 선생님 수업하시는 걸 바라보면서 선생님이 말하는 하나하나를 자기 머릿속에 넣고 이해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고, 네. 이렇듯 수업 시간에서도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면서 본인들이 학습하는 과정과 방법은 다 다르거든요. 열심히 노트 필기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정리하는 것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것이고, 네. 쉬는 시간에 나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장에서 막 그 10분 동안의 쉬는 시간 동안에도 막 농구하고 뛰어놀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학생들은 친구랑 도란도란 스탠드에 앉아서 얘기를 나누는 학생들도 있고, 어떤 학생은 괜히 개미굴 찾느라고 땅 파면서 곤충에 대한 호기심을 드러내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듯 뭐 탐구심, 호기심이 본질적으로 이게 자기 기본적으로 내재된 자신의 성향인 학생이 있고, 또 그렇지 활동적인 어떤 이런 뜀박질이라든지 공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본인의 어떤 체력 단련을 위한 활동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재미를 느끼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그 학생이 반드시 운동선수가 된다거나 탐구심이 있었던 학생이 반드시 과학자가, 곤충학자가 된다거나 과학자가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내가 진로로 삼고 있는 방향에서 내가 탐구심과 호기심을 드러낼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속한 분야에서 뭔가 활동적인 결과물을 낼 수 있는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나의 잠재된 적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내가 진로로 삼고 있는 방향하고 맞춰졌을 때 어떤 식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고, 이 부분을 고민하신다면 융합형 인재로서의 자질을 좀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이번 학목의 작성 전략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이 활동을 하게 됐는지의 동기, 그 동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좀 전에 적성 얘기를 했지만, 내가 이쪽에 호기심과 관심이 있다 보니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가겠죠. 어떻게 해당되는 것은 과정과 방법, 그 다음에 어떤, 즉 활동 내용, 구체적인 활동 내용, 그리고 무엇을 느꼈는가, 이 순서로 글을 구성을 하시는데, 대학의 서류 검토자들이 실제로 서류를 볼 때 그 학생을 직접 대면하고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 평가자들을 고려한 글쓰기를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이 글을 썼을 때 읽는 사람들이 얼마나 재밌게 읽을까, 또는 내가 전달하는 이 스토리를 얼마나 생생하게 옆에서 보고 내 학교 생활을 직접 이렇게 관찰한 것처럼 내가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좀 주목하시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쓰시다 보면 조금 더 생생하고 재밌는 자소서가 완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용자들을 고려한, 그러니까 내 글을 읽는 사람을 고려한, 이 글이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 글인가, 글의 목적을 생각하시고, 그래서 자기 PR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 글이고, 생생하게 면접관들이 나에 대해서 보는 것처럼 작성하는 내용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례의 기술이 중요한 거죠. 네, 일반적인 원론적인 이야기보다 사례를 통해서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이번 항목에서의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요, 이런 활동이 고등학교에서 완료, 마무리됐다라고 끝나는 것보다 내가 이 활동을 통해서 대학에 진학했을 때 이것이 밑거름이 돼서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해요. 고등학교에서 완료했어요, 이게 아니라 저는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대학 이 학과에 지원한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라는 얘기죠. 예를 들면 생명화학 분야에 관심이 높은 학생이 고등학교 3년 동안 실험탐구 동아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진행했어요. 그런데 그 실험 과정에서의 약간 미비한 점, 아무래도 이제 완성도 높은 실험을 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런 실험 과정에서의 미비한 점이나 내가 그 실험 결과를 가지고 탐구 보고서를 썼을 때 내 스스로 느끼는 한계점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따라서 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해서, 또는 내가 대학에 들어가서 전문 지식을 조금 더 익혀서
심도 있는 같은 주제의 심도 있는 탐구를 더 진행해 보고 싶다라는 식으로 내가 이런 대학에 들어가서의 수학할 의지가 생긴 경험이었습니다. 이런 식의 어필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항목은 이런 내용들로 구성해서 3개 이내, 2개나 3개로 기술을 하시면 되고요. 1개의 사례밖에 없어요 라고 하더라도 그 사례를 기술하더라도 그 경험의 의미와 과정, 배우고 느낀 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진로에 맞춰서 진행했었던 동아리 활동도 학년별로 계속 가서 내가 동아리장까지 했다면 그 안에서의 리더십을 보일 수 있는 주력했었던 활동 중에 하나로 기술될 수 있고요. 그리고 특화된 학교 프로그램을 계속 1년, 2년 연속적으로 나갔었던 활동도 의미 있는 진로 연계 활동으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조인이 꿈인 학생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모의법정에 활발히 참여하고 이슈가 되는 법의 쟁점, 사례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법이 이렇게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제도가 이런 제도가 보완이 됐으면 좋겠어요. 라는 식의 자신의 의견을 담은 어떤 보고서를 통해서 법 해석 능력을 보여준다거나 또 법조인으로서의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는 논리적인 설득 과정을 보여주는 어떤 활동들이 종합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내가 법조인의 자질을 기르고 꿈꿀 수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어필된다면 이번 항목에 들어가기 괜찮은 에피소드가 되겠죠. 이것이 바로 자기소개서 2번에 적합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항목 작성하시는 거 이제 좀 감이 잡히시나요?